우선 포인터를 가기 전에 현재 프로젝트에서 주소를 간단히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rintf 하시고요. 오는 %d 해서 값도 출력하고요. 사이즈도 한번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도 출력을 할 건데요. 주소는 %p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16진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5 사이즈 오브 5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라는 이 n%라는 기호를 붙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5의 시작 주소가 나타납니다. 이 변수 5는 램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변수에 램에 저장되어 있는 이 변수 공간의 시작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5는 램에 이 주소 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고 거길로부터 4바이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25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주소는 실행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체제가 할당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바뀌고요. 이 주소를 이 시작 주소 공간을 가리켜서 이 공간 자체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바로 포인터입니다. 현재 포인터는 C의 가장 핵심이고요. 지금 C++을 사용하는 것 이유가 바로 이 포인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포인터는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나 또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 구조나 운영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터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선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솔루션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 하시고요. C++ 빈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다음 C02 포인터라고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잠시 에러가 떴는데요. 여러분들은 예, 만들게 하면 바로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테스트 하느라 잠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리소스부터 소스 헤더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워 주시고요. 요거를 시작용 프로젝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기존 게 실행돼 버려요. 그래서 C02 포인터로 가셔서 추가 새 항목 해주시고요. main.cpp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본 모양은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기본 모양은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진하게 볼드체로 표시된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컨트롤 F4를 눌렀을 때 실행할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럼 간단히 A 변수 하나 만들고요. A는 %d에서 A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의 주소도 방금처럼 %p에서요.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에 거 결과가 나오면 요거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A의 주소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16진수로. 이걸 가리키는 게 바로 포인터입니다. 그러면 포인터를 일단 쓰고 나서 설명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받을 자료형에 대한 요 별표가 붙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그리고 여기에 이 포인터가 가리켜서 사용할 공간에 대한 주소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예시를 더 보고 P가 가진 값 그리고 또 하나 포인터 P 했을 때 나오는 값 그리고 P의 주소
요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 이 결과를 본 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다가 printf 하나 하시고요. 역슬래시n 하나 이렇게 써줄게요. 한 줄 결과를 좀 띄워주게요. 그러면 P가 가진 값이 A의 주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주소가 나왔고요. 그리고 포인터 P를 했을 때 A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소 P를 했을 때 P의 주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P의 주소는 지금 또 A의 주소와 다릅니다. 그죠?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int a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한 공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항상 공간이 생기면 주소가 따라 붙습니다. 우리 건물도 건물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변수명이 있으면 변수에 대한 주소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값이 10이 들어가게 된 거죠. 좀 안 이쁘니까 다시 좀 이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한 게요. 바로 int 포인터 p는 a에 주소를 갖겠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p라는 역시 변수 공간도 생기고요. 변수 공간이 생기면 주소가 반드시 따라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p에 대한 자기의 주소도 있겠네요. p가 가진 값은 a의 주소값이네요. 그래서 a의 주소값 여기까지 두시고요. 우리가 이 다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흔히 포인터는 가리키는 거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리켜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 P라고 하면요. 여기에 앞에 P 앞에다 포인터를 붙였을 때요. 이 선언할 때는 제가 여기를 띄웠었잖아요. 그래서 P 앞에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변수 앞에 포인터 변수 앞에 이렇게 포인터가 붙었을 때 이때 바로 자기가 가진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인터 P는 20이라고 하면요. P가 가진 주소를 가리킵니다. P가 가진 주소 A죠. A를 가리켜서 이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10 대신에 지금 이 20의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개념 좀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프린트에서요. A를 출력하면 A는 당연히 10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A의 주소를 출력했을 때 A의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를 출력했을 때 뭐가 나왔나요? 예, A의 주소가 나왔죠. 왜요? P가 지금 가진 값이 A의 주소니까요. 그리고 포인터 P를 했을 때 A의 값이 나왔죠. P가 가진 주소를 포인터에 의해서 가리켜서 그 공간에 있는 값을 꺼내왔기 때문입니다. 즉 A가 가진 값이죠. 그리고 주소 P를 했을 때 P의 주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P도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면 주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P의 주소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좀 더 가서 보도록 하죠. 우선 방금 제가 포인터 P는 20으로 했습니다. 이때 P의 값, 포인터 P의 값과 A의 값을 한번 보죠. 그러면 포인터 P가 요 P 자체가 가진 주소에 접근해서 그 공간에다가 20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A의 값이 20으로 바뀌었겠네요. 아까 그림에 의해서. 지금 P가 가진 주소의 포인터에 의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 공간을 사용하니까 거기에다가 20을 넣었으니까 A 공간의 값 자체가 2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 실행 결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의 값이 20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역시 포인터 P가 P가 가진 주소의 공간 거기를 사용한 값이 20이네요. 그죠? 즉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공간이죠. 여기도 우리 보기 편하게 이렇게 띄워 놓고요.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는 이 P는 얘도 주소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주소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그 공간에 대한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트형은 4바이트 크기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인터는 몇 바이트 공간을 가질까요? 이거는 인트 포인터나 뭐 여러분들 이제 인트 포인트 외에도 체어 포인트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썼던 모든 자료형에 대한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unsigned int 포인터 그리고 short 포인트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형이든 포인터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자료형을 쓰든 사이즈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 앞에 int라고 이 자료형을 명시해 주는 건 명시해 주는 이유는 int형에 대한 주소를 갖는 포인터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거지 얘네들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냥 요거는 체어형 변수의 주소를 받을 포인터다. 근데 얘의 사이즈 원래 체어는 1바이트잖아요. 근데 주소가 들어가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unsigned int형도 4바이트잖아요. 근데 실제로 포인터가 되면 요 포인터 자료형이 되면 자료형이 요거랑 같습니다. 자료형의 크기가 얘도 마찬가지고요. 더블도 포인터가 있거든요. 더블도 똑같습니다.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이 포인터 타입들은요 4바이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X86이 32비트예요. 만약에 X64로 바꾸게 되면요 얘네들이 4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가 됩니다. 모든 애들이요. 요 모든 포인터 변수들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 P의 사이즈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프린트F 하나 붙여가지고 한 줄 떼주겠습니다. 여기에 printf a는 %d 이렇게 우선 a의 사이즈 오브 a의 사이즈도 한번 보고요. a는 뭐 보나마나 4바이트죠. 그죠? 그리고 p도 한번 보죠. 그러면 a는 4바이트 나올 거고요. 얘도 지금 상황에선 4바이트가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죠. 그러면 둘 다 4바이트가 나오네요. 그죠? 근데요, 얘를 X64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8바이트로 바뀌었죠. 위에 주소도 길어졌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X86 일 때 주소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FF씩 묶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FF가 255, 즉 1바이트에서 여기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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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 그래서 총 4바이트네요. FF 전부 다 채우면 그죠? 근데요. X64로 바꾸게 되면 얘 8바이트로 바뀌고 주소도 8바이트로 바뀝니다. 여기 FF라고 하면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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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에서 4바이트고요.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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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에서 또 4바이트네요. 총 8바이트네요. 그죠? F가 1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식이 되느냐면 포인터 이 자료형이 왜 4바이트, 8바이트가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이유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16비트 컴퓨팅 체제라면 1번지부터 65535번지까지 우리가 0번지는 쓰지 않습니다. 1번지부터 65535번지까지 램의 주소 체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1이 1바이트라는 의미죠. 그래서 1바이트부터 1번지 바이트부터 65,535번지 바이트까지 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32비트 체계에서는 마찬가지로 0x 16진수로 표기했을 때 0x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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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주소받은 거죠? 예. 주소받은 그 범위까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포인터는 이 주소 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체계일 때는 포인터는 이 주소까지를 담을 수 있도록 4바이트 체계가 된 거고요. 32비트 자체가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4바이트 메모리 용량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4바이트 메모리 용량이라면 좀 헷갈리고요. 4바이트 주소 체계까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흔히 우리가 쓰는 바이트 램 자체가 바이트니까요. 환산을 해보면요. 2에 32승일 때 42억, 43억에 가까운 바이트 수를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1024로 나누면 킬로바이트가 되죠. 그래서 지금 400만 킬로바이트 정도 되고요. 다시 1024로 나누면 메가바이트. 그러면 4000메가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걸 다시 1024로 나누면 4기가바이트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32비트 컴퓨팅 체계에서는요. 윈도우로 치면 윈도우 XP까지가 32비트 체계였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램을 4기가까지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램 4기가 딱 어림도 없죠. 지금 핸드폰만 해도 12기가를 넘어서서 16기가로 가고 있는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기가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64비트 체계로 넘어온 겁니다. 64비트는 우리가 8바이트고요. 2에 64승이죠. 2에 64승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되죠. 이게 사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램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 체계는 이진수 체계잖아요. 이진수 체계이기 때문에 32비트에서 그냥 대략 이 정도로 그냥 64비트로 올라선 겁니다. 얘도 1024로 나눠보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얘 16,000 384 페타바이트 정도 되네요. 지금 데이터 센터나 진짜 큰 데이터 센터가 1페타 잘해야 한 10페타 갔을 거예요. 하드 용량이. 램 용량은 하드 용량에 비해서 월등히 작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그 큰 데이 하드 용량도 10페타 정도 되나? 예, 뭐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램은 예, 말할 것도 없죠. 아주 먼 미래까지 이 램 용량을 다 쓰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128비트로 넘어가는 건 아주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는 이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거니까 이 주소 체계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거 느낌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그림을 우리가 아까 요 주소 체계와 연동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다시 int a는 10 했고요. int 포인터 p는 a의 주소를 갖도록 해줬습니다. 우리의 그림은 A 공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A 공간에 대한 주소가 붙었고요. 그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갔고요. P라는 공간이 생겼고요. 이 공간 안에 얘도 주소가 붙고 이 공간 안에 A의 주소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포인터가 붙으면 그때서야 이 공간을 가리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A니 %P니 뭐 A의 주소니 P의 주소니 이렇게 부르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컴퓨터가 판단할 때, 운영체제가 판단할 때는 이 A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요, 이 P라는 이름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사람이 A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자, P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자, 그리고 A의 주소는 앞에 AND 기호를 붙여서 A라고 표현을 하자, 그리고 뭐 P의 주소는 %, 기호를 붙여서 P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건 C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C에서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컴퓨터는 컴파일이 돼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말 그대로 주소로 그냥 주소 공간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뭐 메모리는 전체가 1번지부터 뭐 최종 FFFFFF까지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그림 이렇게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우리 프로그램이요 0x 100번지부터 사용을 한다라고 할게요. 이거 실제로는 16진수로 표기하지만 저는 그냥 10진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100번지에서부터 우리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0x 1000번지까지를 사용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 a라는 이 구역은요, 이 변수는 뭐 0x 200번지부터 A가 4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200번지, 201, 202, 203까지 사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0x 203까지 이 구역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A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컴퓨터는 이게 아니라 이거 200번지에 있는 변수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A라는 이름은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P는 예를 들어 뭐 400번지부터 쓴다라고 할게요. 0x 400번지부터 얘도 4바이트니까 0x 403번지까지요. 여기에 A의 주소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컴퓨터는 이 안에 0x 200번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P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포인터 P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요,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이 공간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여기에도 P라는 이름이 붙었겠네요. 이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하자고 쓰는 거고, 컴퓨터는 얘의 시작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요 NA라는 거 있었죠? %A는 여기 바로 200번지를 의미하고요. %P는 요 400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이름인 A나 P나 이런 이름을 붙여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A다, 그냥 이 NA를 200번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이름 없어요. AND A니 P니 이런 이름이 없이 이 주소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름은 우리가 편하자고 붙여놓은 거, 컴퓨터는 주소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P가 가진 주소인 A를 통해서 여기 공간에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지 200번지 거길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포인터의 개념인데요.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뭐 포인터가 아니라 이 주소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주소를 포인터로 다루는 것 뿐입니다. 의미 있는 이름으로요. 이해되시죠? 이게 포인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도 당연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려는 이 구조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메모리 체계로 프로그래밍을 하기는 어려워요. 몇 번지 몇 번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포인터는 지금 잘 봐보세요. 다시 10 했고요. 포인터 P는 A의 주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A의 공간 방금 봤듯이 있고 자기의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P가 있고요. P의 공간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P의 주소 그리고 A는 10이라는 값 얘는 A의 주소값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얘가 포인터가 붙었을 때 요렇게 근데 이거 말고요. 이거는 포인터고요. 레퍼런스라는 것도 있어요. A는 10 그리고 인트 여기 뒤에 앰퍼센트를 붙입니다. 뭐 R은 A 이건 주소 아니에요. 이거는 포인터랑은 좀 비슷하면서 달라요. A 공간 생겼고요. 그 안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A를 요 레퍼런스 R에다가 이렇게 대입했잖아요. 그러면 R이 여기에 이름으로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즉, 이 상태에서 A의 주소를 출력하든 R의 주소를 출력하든 같은 A의 주소가 나옵니다. 즉,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에 A라는 공간에다가 별명으로 R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 레퍼런스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int reference r은 a라고 하고요. 그리고 r 그리고 주소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a의 주소 그리고 p의 주소 죄송합니다. r의 주소죠. 예. r의 주소 그러면 a의 주소랑 r의 주소가 같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같은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원래는 이 포인터는요, 여기에 P가 가진 값이 널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이 공간에 대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서 볼 건데요. 그 없으면 P가 가리킬 수 없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없으면. 예를 들어 0번지 뭐 이런 거. 혹은 몇 번지에다 값을 넣어놨는데 그 번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위험성을 내포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레퍼런스인데요. 레퍼런스는 그 공간에다 이름을 하나 더 붙여놓는 거니까 공간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공간이 사라지면 레퍼런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포인터 이후로 나오면서 레퍼런스를 쓸 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포인터가 공공연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작업을 해왔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들이 다 포인터를 사용해서 했고요. 또 포인터가 널 체크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인터와 레퍼런스를 공존해서 쓰는
추세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거는 뭐 추세라기보다는 이전부터 포인터와 레퍼런스를 둘 다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저희 다음 챕터에서는요, 이 함수하고 결합을 해서 왜 포인터를 써야 되고 왜 레퍼런스를 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개념까지 명확히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